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온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고 계셔요? 네. 네, 지금부터 2014년도 영흥미술관 첫 전시로 영흥미술관 초대 개인전 박철 작가의 지혜 수복을 담다전 오프닝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예팀장 이지민입니다. 네, 이번 행사는 총 1부와 2부에 나눠져서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먼저 1부 순서에서는 개회식 및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 질의를 거쳐서 2부 행사로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리셉션장으로 이동하실 예정입니다. 먼저 첫 순서로 이번 전시의 주인공이시죠. 박철 교수님을 일단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순서로 영흥미술관장님이신 박선주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흥미술관에 이번에 이제 지금 초대전으로서 2014년도 첫 초대전으로 박철 작가 개인전 오프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부조회화의 대표격인 박철 작가께서는 저희 영흥미술관 지금 1전시장을 지혜 수복을 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하여 주셨습니다. 박철 작가께서는 경기도 광주에 작업실을 가지고 계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영흥미술관 개관 이래에 좋은 인연으로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작가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또한 작품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박철 작가의 작품은 항상 작가의 인고와 정성이 깃들어 있고 또한 전통 한지와 천연염색을 통해서 또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여 주시고 절묘한 조화로서 만들어내고 또 작업해 주시는 작가이십니다. 이렇게 소중한 작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 출품해 주신 박철 작가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서 박철 작가의 그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깊은 의미와 또 심신과 수복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신 경기도 광주시와 또한 후원자분들, 그 다음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2014년도에 영흥미술관은 많은 전시와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프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참 많은 내빈분들께서 와주셨는데요. 국내도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님이시자 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만해기념관 관장님이신 전보삼 회장님의 축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박물관 미술관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전보삼입니다. 저는 여기서 지근거리 남한산성 안에서 만해기념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흥미술관하고는 불과 한 20분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늘 행사에 이렇게 자주 참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박철 교수님이 늘 영흥미술관에서 올 적마다 뵐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친근하게 대화를 많이 나눈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늘 영흥미술관에 가면 우리 박 교수님이 늘 계셔서 참
늘 마음속으로는 가까이 이렇게 접하고 있는 교수님이신데 오늘 이런 뜻깊은 전시를 한다고 해서 정말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사전에 보내준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정말 아주 이 전통과 창조를 잘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새로운 전통과 현대를 새롭게 이렇게 창조해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힘에 대해서 강한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박철 작가님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업미술관은 정말 대한민국 자랑이 있죠. 여기가 광주 땅이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미술관이 있고 수준 높은 전시를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영국미술관이 있어서 미술 동호인 여러분들에게도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한 길을 가시면서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의 정신, 아이디어를 새롭게 생각해내는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박철 교수님과 또 오늘 그 옆에 또 우리 사모님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 네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영흥미술관의 박선주 관장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틀을 잡아서 미술관 운영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자랑스러운 박물관 상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큰 노력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영미술관의 발전, 작가님들의 또 발전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주는 좋은 전시를 이렇게 열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박물관 얼굴의 설립자이시자 또 국내에도 유명한 연출가이신 김정옥 관장님께서 격려사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흥미술관과 박철 화백은 저희 얼굴 박물관으로서는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오늘 이 전시회를 축하하고 이 박철 화백의 그림은 그동안 오랫동안 자주 봐왔는데 오늘 이 영흥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더 굉장히 빛나는 것 같아서 영흥미술관과 이 박철 화백의 그림이 또 이러한 공간이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그림이라는 게 결국은 벽에 붙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만남이 역시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영흥미술관과 이 박철 화백의 만남은 대단히 축하할 만한 만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새로운 길을 계속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축하나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 가보시면 또 세종대왕 상이 있습니다. 조각가이신 김영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김영환입니다. 우선 박철 선생님 영흥미술관 개인전 축하드립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속된 말로 두 탕을 끼었어요. 박철 선생 동기 동창이신 그 충북대에 재직했던 이완호 교수님 오늘 추모전이 있었습니다. 시간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충북대학교에 근무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오전에 가서 미리 참석해서 세미나를 좀 보고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박철 선생님의 있던 지인들, 가까운 친구, 이분들이 전부 다 지금 청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철 선생님은 아직 살아계시니까 전시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라 한 분밖에 없다 해서 많은 지인들이 걸로 가서서 박철 선생님 친구들이 지금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 점 아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철 선생님하고 저는 작업실이 거의 가까이 있어요. 거의 뭐 같은 동네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함께 작업을 하면서 항상
뭔가 서로가 마음에 뭔가 울적할 때는 전화를 해서 작업이 끝난 이후에 한 6시쯤 돼서 만나서 저녁도 먹고 주변에 카페에 가서 차도 한잔하고 또 마음 내키면은 우리 박 선생님 노래 솜씨가 참 대단합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이제 프로 뺨치는 건데 제가 그 박 선생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저분 참 길을 잘못 왔다. 차라리 가수로 이래 출발했으면 지금 대단한 톱 가수가 돼서 명예도 얻고 또 경제력도 뭐 여러 측면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을 건데 이 하회의 길로 와서 굉장히 고생하신다. 이런 걸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또 저는 반대로 굉장히 음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좀 중독이 들고 열등감을 갖고 했습니다. 박철 선생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을 써요. 저와 비슷한 것도 있고 저와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비슷한 것은 소탈합니다. 전혀 화가 같지도 않고 어떻게 작업복 입으면은 시골 촌로 비슷하게 농부 같습니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렇습니다. 저 역시 시골 촌 출신이기 때문에 제 별명이 촌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박 선생 그 작품 보시다시피 그림이 아니에요. 이거는 조각가가 하는 부조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붓을 가지고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틀을 떠내고 그 몰드에다가 한지를 타지넣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런 작업입니다. 뭐 저 역시 조각가이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비슷해요. 근데 박 선생이 뭐 하는 친구로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겉으로는 굉장히 소탈한데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미적인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예리하고 섬세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을 대하는 여러 태도들이 다정다감하고 정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한지를 소재로 해가지고 우리의 잊혀져가는 어떤 고전적인 어떤 그런 감성을 되살려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을 볼 때마다 저는 매번 열등감을 갖고 부러워하고 그렇습니다. 저한테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시고 참 오랫동안 친구로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왕성하게 세계 국내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영구 작가께서 또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형구라고 합니다. 제가 이 수염이 이렇게 하얗게 나서 우리 저 박 선생님보다도 더 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한참 후배됩니다. 그 박 선생님은 제가 한 1988년경에 제가 그 갤러리를 제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이렇게 인연이 됐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전 선생님 말씀대로 영은하고 가장 이렇게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그 작가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친밀감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 사실 박철 선생님은 이렇게 외모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조금 좀 조영남 같기도 하고요. 아까 이렇게 그 노래를 상당히 잘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저는 늘 이렇게 이 조영남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가수 조영남 선생은
미술을 전공 안 하고도 뭐 텔레비에 나와서 미술가 이상으로 좀 약간 나쁘게 말해서 좀 설치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박선 선생님 가만 계신데, 예. 박선 선생님도 노래 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 박 선생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어시스턴트의 도움 없이 혼자 하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없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노동이라고 그래요. 지금 멍석 위에 그 그려놓은 듯한 느낌인데, 멍석 위에 이렇게 틀을 만들어가지고 멍석에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 종이를 이기는 중노동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젊은 작가들도 너무 자기 세계가 확립이 됐다면 작품을 좀 편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를 시키기도 하고 또 어시스턴트를 고용을 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박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어떤 노동 집약적인 그 중노동을 하고 계신다. 이런 작품 설명을 제가 후배지만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는 순금이 아니고 18금이나 14금 같은 합금입니다. 자기 스스로 작품하는 태도가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박 교수님을 통해서 더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대와 과거의 이런 연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동양과 서양의 또 연결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그 같은 기법 중에서 이 바이올린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 한국을 상징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동서양의 만남 또 옛날과 지금의 만남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박 선생님은 이렇게 보다시피 전시장 전체가 한 경향으로만 나타나지지 않고 어떨 때는 미니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구상 같기도 하고 다소 좀 자기가 생경스럽더라도 새로운 시도는 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도라는 것은 거의 70%의 실패를 의미하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연세도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실험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단히 존경스럽고 또 저 역시도 거기에 귀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철 선생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지도로서 많은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로는 2부 순서에 앞서서 오늘 또 중요한 소개 시간입니다.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그 박철 교수님께서 한번 주셨던 글을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질문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글은 박철 작가께서 직접 쓰신 글입니다. 한지와 멍석과 그리고 떡살의 기억. 나는 어린 시절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였다. 가을 맑고 청명한 날 집안에 있는 모든 창문을 창틀에서 분리하여 찢어지고 오래되어 때가 묻은 창호지를 일제히 바꾸는 작업을 매년 해왔던 것이 생각난다. 창이 많다 보니 하루 동안 온 식구가 동원되어 창호지를 뜯어내고 먼지를 닦고 풀칠하고 붙이고 손잡이 있는 부분은 예쁜 꽃잎을 붙이고 하는 작업이다. 모든 일이 끝나 저녁이 되면 마르지 않은 창문을 다시 제자리로 옮기고 모두들 피곤한 몸으로 잠을 청한다. 아침 새벽 동이 트면 방 안에는 밝고 깨끗하고 화사한 빛이 들어오며 손잡이 있는 부분에는 흰색의 창호지 위에 빨간색의 몇 개의 꽃잎이 있어 더욱 돋보인다. 깨끗하고 땡땡한 창호지와 간간히 보이는 새빨간색의 꽃잎. 나는 이와 같은 창과 창호지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농촌에 가을이 오면 벼, 고추, 콩, 깨 등 각종 농작물을 추수한다. 모든 농작물은 멍석 위에서 말려서 추수하는 것이다.
또한 집집마다 혼인이나 초상, 각종 대소사가 있을 때 항상 멍석을 깔아놓고 손님을 맞이한다. 막걸리 한 잔에 덩실덩실 춤을 추던 즐거운 잔치날이나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져서 흐느낄 때도 우리는 멍석을 늘 사용하여 왔다. 이와 같이 농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겨 있는 것이다. 추운 겨울 농한기가 오면 몇몇 할아버지들이 사랑방에 모여 볏짚으로 멍석을 짜는 것도 농촌의 일과였다.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우리는 쌀을 지어 떡을 한다. 떡을 만든 다음 반드시 떡살을 찍어 떡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아름다운 꽃들의 간결한 모양은 우리 민족 최초의 디자인이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떡살의 다양한 문양은 복을 상징하고 있다 한다. 다시 한번 우리네 조상들의 미감과 지혜를 느낄 수가 있다. 나는 이와 같이 우리 고래의 것들이 오늘날 아쉽게 사라지고 없어져가는 것을 차용하여 작품으로 연결해가고 있다. 한지와 멍석, 떡살 등을 어떻게 현대화할지 혹은 새로운 미학과 새로운 미적 표현이라는 것을 화두로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네, 글을 써주신 박철 교수님께 한번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철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김종옥 관장님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 교수나 또 강영구 작가는 제가 사실은 대학에서 많이 사례로다가 얘기를 하는 작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지금 오늘 이 작품 전에 어떤 테마가 지가 수복을 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지가 건자 그대로 한지가 장수와 복을 담고 있다 이런 테마입니다. 제가 한 작년부터 말하자면은 떡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떡살이 갖는 의미가 무슨 행운 또는 복 또는 장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저 가족도 그렇고 제가 또 모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선배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김영 교수도 있지만 친구도 그렇고 후배도 있고 제자도 있어요. 제자들도 보면은 대학에 출강을 한다든가 또는 무슨 큰 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또 해외 초대전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박사학위에 들어간다든가 뭔가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떡살을 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조금 더 한참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이 아주 충만하게 올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여기 김영훈 교수 제 친구지만 이태리 가서 아주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이런 것을.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앞으로 좀 더 할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기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이러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한지 작품을 한자어로 하게 될 준비와 기법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했는데 사실은 80년대 중반에 제가 안동대학에 출강을 했었어요. 출강을 했는데 지금은 이마댐이라는 댐이 있어가지고 거기 물이 꽉 찼죠. 근데 그 당시에 댐을 막아놓고 말하자면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이주를 하고 폐가가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고물 라디오, 고물 무슨 텔레비, 냉장고 이런 건 다 가져가고 진짜 중요한 건 거기다 두고 다 갔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제가 말하자면은 빈집 털이를 갔죠. 가서 창문 털고 또 기아집 코너에 보면 와당이 있어요. 와당하고
또 그 집 뒤안에 보면은 뒷뜰에 보면은 몽석이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고 또 농기구 같은 거 가져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포니2 CX라는 그 차가 있었는데 그게 꽉 차서 매번 출강할 때마다 그걸 갖고 근데 그때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은 못 가져온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장독대 위에 수백 년 된 그 장독이 있었어요. 주글주글하고 할머니 백가죽 같은 그런 어떤 장독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트럭으로 다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물속에 잠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와서 야 이걸 어떻게 작품으로 할 수 없나 화실에서 연구를 했죠. 그 연구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뭔가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뭐 이런다 해서 이걸 생성과 소멸이다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한지 구조 작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해오다가 해왔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기법은 어떠냐 하면은 먼저 석고나 시멘트를 가지고 일본 말로 가다라고 그러죠. 가다를 몰드죠. 몰드를 음각으로 뜬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천연염료가 된 그 한지를 갖다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이게 한 20번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노동이죠. 저는 그림 그린다는 것이 노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때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자연, 인공이 가미되지 않는 하나의 그 순수한 자연, 그 다음에 우연적 표현이다. 우연,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랜 시간이 된 하나의 그 고연, 오래된 느낌. 저는 숙명연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늦가기 대학원생이고요. 박천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20대 때에 그러니까 교수님을 지금은 이렇게 실물로 뵀지만 몰랐던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작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이렇게 현악기를 작업에 많이 차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 아트페어 같은 데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럴 때 있으셨던 어떤 재미난 에피소드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바이올린이 많죠. 저는 처음에 바이올린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92년, 93년, 94년 가면서 그때 묘하게 파리, 암스테르담, 또 린스버그, 밴쿠버 이런 데서 계속 개인전을 했었어요. 매년. 아마 그 식으로 계속 갔더라면 지금 제가 아주 좋은 조건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한참 할 때 제가 그 외국 사람들은 이런 멍석이나 창호나 이런 와당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제가 그 멍석 위에 바이올린을 몇 개 찍은 걸 가져갔죠. 그런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시를 개인전을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괜찮구나 해서 그때부터 앙상블 시리즈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지를 하다 보니까 그 아트페어를 가끔 나갑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이 2011년에 스투트가르트에 제가 가서 조그마한 아트페어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부스가 이제 크게 있는데 거기다 다 한 10점을 붙였지요. 그랬는데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독일의 그 노신사 부부가 자꾸 오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좀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통역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인즉슨 이 작품들을 모두 다 살 테니까 얼마나 DC를 해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속으로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또라이가 있나 저기 독일에도 뭐 사기꾼이 있다는데 사기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 명함을 받아서 내일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즘은 명함을 가지고 인터넷에 치면은 그 사람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스투트가르트는 벤츠가 나오는 겁니다. 벤츠 자동차가. 그런데 그 벤츠 자동차에 납품하는 성공한 CEO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믿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다음날 보니까 왔더라고요. 왔는데 이걸 좀 싸게 해달라. 좋다. 이러한 그림은 독일에 없다. 생전 처음 보는 거다. 그래서 그림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한 10대쯤이 스투트가르트에 있는데 그것이 뭐 앞으로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 이제 있는 그림들은 다 그런 식이고 저 두 가지가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그 옛날 83년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이렇게 까맣게 있는 게 저건 뭐냐면은 83년도 상파울루 비엔날의 주품작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아트 페어도 없었고 해외에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술협회에서 컨택을 해서 제가 당직이 돼서 상파울루 비엔날을 갔죠. 출품을 했죠. 할 때 내 속으로는 상파울루 비엔날에 수아 김한기가 가서 명예상을 타고 물방울로 유명한 김창렬 선생님께서 그 좋은 일이 있고 해서 세계적인 작가가 됐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옛날에 저런 걸 했죠. 그 다음에 저 앞에 보면은 그 인물이 하나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제가 그린 겁니다. 근데 인물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저께인가 그 여기 뭐 하계훈 미술평론가가 와서 당신 인물 너무 잘 그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럼 한지 치우고 저거 할까 하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사실은 데생을 참 잘합니다.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홍익대학을 들어가니까 홍익대학의 선생님들이 그 유영구, 남간, 박스복 이런 분들이 그때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얼리티는 인정을 해주질 않았어요. 공대의 팍풍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의 기량을 발휘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한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박철이는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계시는 김종욱 관장님 얼굴 박물관에서 얼굴을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한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박철이도 그림 잘 그립니다. 네. 하여튼 시간이 많이 됐죠. 더 뭐 질문 있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더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끝내고 이쪽에 가면은 소찬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초대 개인전 박철 작가의 지혜 수목을 담다전 그 본식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박수님한테 배우고 있어요. 다들 하나씩 드셔주세요. 먼저 또 저희 박물관 미술관 또 관계자분들 중에서 또 경제정성 미술관의 이서구 관장님께서 또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이크를 드려서 축배를 한번 하고 또 두 번째 축배를 들고 식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저보다도 또 훨씬 좋은 축배 잘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저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정말 밖에는 봄 햇살이 찬란하게 내려비쳐서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봄빛이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 속에 투사돼서 정말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늘 영혼이 올 때마다 우리 영혼미술관 관장 박선주 관장님에 대해서 경이로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었지만 서원화랑에서도 아주 놀라운 전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듯이 정말 그 어머님의 그 회상처럼 따뜻하고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아주는 듯한 그런 귀향의 향수를 이렇게 바라면서 제가 그것을 위해서 건배하면 여러분께서 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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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면 고맙습니다. 제가 그럼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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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진용이고요. 문화관광 체육에서 문화행정을 한 35년 정도 해왔습니다. 또 이제 박철 선생님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그 박철 선생님 그 예술성과 그 예술이란 열정에 제가 놀라서 아주 존경 있는 작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전시도 자주 가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 영혼미술관이 2014년 새봄을 여는 첫 전시로 박철 선생님이 초대전을 갖게 된 걸 저는 아주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 아까 히트가르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작년 늦게 히트가르트에서 한 열흘간 좀 지내다 왔는데 그때 교포들도 아직까지도 그 박철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직까지 끊임없이 나올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크게 성공하는 그런 작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 전시를 기획해 주신 박선주 관장이 그리고 뒤에서 늘 뒷바라 해주시고 신과 용기를 주는 백규현 그 사모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제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내빈 여러분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면서요. 더욱 발전하시고 또 우리 영혼미술관도 더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축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오면 좋다 해주십시오. 얼씨구! 네, 이것으로써 모든 식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감사 시간 되시고요. 맛있는 식사하시고